저는 지금 32살입니다. 한 번도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손도 잡아본 적 없고 키스도 몰라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제 나이 또래면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 저는 아직도 혼자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 사실 연애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창피한데 누나한테 성교육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와 누나 사이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요.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어요. 20살 때까지만 해도요. 그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학생이니까 곧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5이 되고 30이 되니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일은 잘했으니까요.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무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좁은 원룸에 불을 켜고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고 TV를 켜놓은 채 잠들곤 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고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아직 인연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지만 그 대답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30을 넘기자 그 질문조차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외모가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키는 173cm 정도 되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요. 회사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왜인지 여자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 과 모임에서 여아구들과 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보인 것 같아도 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해보고 늙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모릅니다. 남자니까 당연히 관심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본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다 화면 속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손은 언제 잡는 건지, 키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다들 결혼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니까요. 30 넘어서 나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창피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누나를 만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신도가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 교회였죠. 저는 신앙심이 깊어서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주말이 너무 외로웠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교회에 나가면 최소한 사람들과 인사는 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하고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와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요. 누나를 처음 본 건 그 교회 예배 후 다과 시간이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누나는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요. 누나는 제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아, 네. 몇 달 전부터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누나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교회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이였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가끔 짧게 이야기하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누나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 회사는 어떠냐고 물어보고요. 누나는 45살이었어요. 저보다 13살이나 많았죠. 하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에 조용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누나는 5년 전에 이혼했대요.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 했고 아이는 없었대요. 이혼 사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성격 차이 같은 거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대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누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끔 눈빛이 외로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웃을 때도 뭔가 쓸쓸한 느낌이 섞여 있었고요. 저는 누나한테 편안함을 느꼈어요. 같은 또래 여자들한테는 긴장되고 어색했는데 누나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누나의 태도가 편안해서 그런가. 저는 누나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가끔 밥도 같이 먹게 됐어요. 누나가 먼저 제안했어요. 교회 끝나고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처음엔 교회 근처 식당에서 먹었고, 그 다음엔 누나 카페에 가게 됐어요. 누나는 직접 커피를 내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카페 운영 이야기, 손님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요. 저도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였지만 누나는 잘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질문도 하면서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누나가 들어줄게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저는 누나를 존경하려고 했어요. 그냥 편한 누나, 의지할 수 있는 누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다른 감정은 없다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어려워졌어요. 누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나가 웃을 때, 누나가 커피를 내릴 때, 누나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이상하게 떨렸어요. 이게 뭘까 싶었어요. 이게 그냥 친밀감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누나는 저보다 13살이나 많았고 이혼한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그냥 편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의 손이 제 손에 스칠 때, 누나가 가까이 앉았을 때, 누나의 향수 냄새가 날 때,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누나 카페에서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누나는 카페 문을 닫고 저한테 와서 앉았어요. 요즘 고민 있어 보여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누나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 말하기 좀 그래요. 괜찮아요. 누나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요. 누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놀리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32인데 한 번도요? 네. 부끄럽죠. 제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울 것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저만 혼자고요. 가끔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누나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근데 누나, 저는 너무 두려워요. 뭐가요? 여자를 만나는 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하는지, 뭘 말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누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손은 언제 잡는 건지, 키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제 손을 놓고 조용히 커피 잔을 들었어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32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절박하다는 걸 느꼈어요. 누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고 싶은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나한테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누나가 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누나를 피했어요. 교회도 안 나갔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요즘 왜 안 보여요? 괜찮아요? 아, 네. 그냥 바빠서요. 거짓말 같은데요. 카페 와요. 얘기해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누나 카페에 갔어요. 누나는 문을 닫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누나는 커피를 내려서 제 앞에 놓았어요. 지난번에 한 얘기 때문에 불편했죠?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한 거죠.
누나는 제 눈을 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 누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나 사실 연애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창피한데 누나한테 성교육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누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제가 뭔 말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 그게, 잠깐만요. 누나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미친 거 아닐까? 누나한테 뭔 짓을 한 거지? 누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잊어주세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멍청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죠? 누나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누나가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라서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누나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교육을 부탁한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누나, 가요. 저도 생각 좀 해야겠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누나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편하게 대해주던 누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바보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누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페로 와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누나 카페에 갔어요. 누나는 문을 닫고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앉아요.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누나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난번 얘기요. 죄송해요, 누나.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런 부탁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32까지 아무 경험도 없으면 두렵겠죠. 저도 그런 적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결혼도 했었지만 처음은 다 무서운 거예요. 누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언뿐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요. 대신 제대로 얘기해요. 뭘 알고 싶은 건지. 누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언제 잡아야 하는지, 키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요. 누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쓸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손은요, 잡고 싶을 때 잡는 거예요. 걷다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면 돼요. 상대가 받아주면 되는 거고 거부하면 빼는 거고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영원히 못해요. 누나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렇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누나의 손이 제 손 위에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키스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보다가 가까워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나는 제 눈을 봤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분위기를, 상대의 마음을요. 누나는 손을 놓았어요. 저는 아쉬웠어요. 그리고요, 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건 두 사람이 함께 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 시작조차 모르겠어요. 그럼 책을 읽어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거나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누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누나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었어요. 누나의 손이 제 손을 잡았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누나 카페에 갔어요. 누나는 평소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말투가,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어요.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누나는요? 저도 괜찮아요. 대화가 어색했어요.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자꾸 시선을 피했고 말을 더듬었어요. 저, 지난번에 한 얘기 때문에 불편하죠? 아니에요. 그냥 좀 적응이 안 돼서요. 뭐가요 이렇게 된 게요? 우리 관계가. 누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우리 사이가 이미 변했다는 걸. 그냥 편한 사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누나가 제게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제가 집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누나 집이요? 네. 괜찮으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누나의 집은 카페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앉아요. 밥 데울게요. 누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 됐어요. 이리 와요.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집밥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누나를 힐끔힐끔 봤어요. 누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끔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해주는 거라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누나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누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조용한 게 좋으면서도 외로웠어요.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혼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가끔 그리워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누나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가정이 있고 저만 혼자고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누나는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리워서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지난번에 한 얘기요. 네, 성교육 얘기요. 저는 긴장했어요.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괜찮아요. 누나가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근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 줄게요.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누나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누나. 네. 키스는요. 어떤 느낌이에요? 누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처음엔 떨려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요. 그 다음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요? 언제요? 저는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궁금해요? 누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왔어요. 가까이 앉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저도 누나를 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을 넘었다는 것만 말할게요. 어디까지 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나는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가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른인데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누나 잘못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죠. 누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만날 때도 카페에서 만날 때도 우리는 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둘이 있을 때는 긴장했어요. 그리고 가끔 다시 만났어요. 누나의 집에서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어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는지, 진짜 감정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나는 자주 물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이혼했고, 당신한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3살 차이에 이혼녀에 이상한 관계를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거짓말. 신경 쓰이잖아요. 나도 신경 쓰여요. 누나는 맞았어요. 저도 신경 쓰였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꾸 의심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요즘 수진 집사님이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사이예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네. 그냥 편하게 지내요. 그래요? 뭐, 좋은 일이네요. 권사님은 웃으면서 가셨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우리 관계가 들킨 건 아닐까?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사람들이 우리 눈치챈 것 같아요. 뭐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거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뭐? 근데 불안해요. 저도요. 우리는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거리를 뒀고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누나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교회에서도 눈치챌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요. 당신은 아직 젊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해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요. 저는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저는 누나가 좋은데요. 좋아하는 거랑 같이 살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누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만 보는 사이로 돌아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리를 뒀어요. 교회에서 마주쳐도 그냥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카페에도 가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그냥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었어요. 누나가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국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저도요.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참아야죠.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만해요. 이러면 더 힘들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누나를 봤어요. 누나는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누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교회에 나갔고 누나도 여전히 교회에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사이, 그 정도였어요. 가끔 누나가 다른 남자 교인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어느 날 누나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다른 동네로요. 마지막으로 본 날 누나는 제게 짧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요. 누나도요. 좋은 사람 만나요. 누나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는지. 저는 모태솔로라는 열등감에, 누나는 이혼 후의 외로움에 서로 기댄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누나를 보면 가슴이 뛰었고, 누나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했고, 누나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가 사랑일까요? 지금도 가끔 누나 생각이 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교회에 갈 때, 혼자 저녁을 먹을 때, 누나가 떠올라요. 누나, 나 사실 연애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창피한데, 누나한테 성교육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결말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후회는 안 해요. 누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짧았던 순간들, 그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와 가까웠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여전히 모태솔로고, 여전히 외롭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누군가를 잃는 게 어떤 건지요.
그게 성교육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 교육이었던 건 확실해요. 누나,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길 바라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리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사랑이 뭔지, 관계가 뭔지, 제대로 된 연애가 뭔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때 누나한테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리울 뿐이에요. 그날 밤 누나한테 성교육을 부탁했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리운 그런 밤으로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32살 모태솔로 남자와 45살 이혼녀 누나의 짧고 허무했던 이야기예요.